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규제를 예. 이렇게 예. 풀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만약에 하락 속도가 더 가팔라진다면 규제 완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봐야지 누가 대통령이 되면 뭐가 돼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사실 또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공급할 때는 이제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물량이 안 되니까 재개발 재건축 풀어라 그랬더니 이거 풀면 집값도 난리 난다 그래서 뭐 그쪽을 못 건드렸었잖아요. 네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도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면 재개발 재건축도 이제 뭐 동력을 좀 잃는 건가요?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서울에 이제 밀접한 문제가 있어요.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죠. 택지가 네.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이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 입장에서는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 막 올라갈 때 아니 집값이 올라가는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어떻게 풀어요? 그렇죠. 못 풀죠. 그게 자극이 되고 재건축 재개발이 오르니까 주변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가는데 못했죠. 예. 지금은 다행이라면 시장이 안정이 되고 좀 떨어지는 분위기니까 이때 규제를 풀어줘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지금 사야 돼라고 나올까요? 초과이익 환수 그 안이 나왔거든. 좀 풀어주겠다. 네. 그래서 3천만 원 부과, 3천만 원 이하는 공제해 주던 걸 1억 원으로 하고 뭐 1주택 장기 보유 1주택자들은 50% 감면해 주고 이런 안이 발표가 됐는데 물론 국회 통과가 안 됐지만요. 발표가 됐는데 시장 반응은요. 했나? 기업도 잘 안 하거든요. 뭐 했어? 뭐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모기가 하나 앉았다가 갔나?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왜 이러냐면, 이제 시장 분위기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시장이 큰 반응이 네. 없을 때, 풀어줘서 정비사업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이걸 이번 기회에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묵혔던 과제인데, 그죠? 그렇죠. 못했던 이럴 때 거를 추진해야죠. 할 수 있는. 네. 정부 정책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쨌든 또 부동산만큼 정책이 민감한 시장이 없잖아요. 네네. 주식은 사실 그렇게까지 민감한 주식은 이제 그럼요. 시장 원리에 맡겨야 되니까 맞습니다. 뭐 워낙 안 좋으면 지금처럼 뭐 공매도 해제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게 그 정도 나오죠. 네. 나오긴 하지만 뭐 증한 펀드 굉장히 제한적인데 네. 부동산은 정책하고 워낙 밀접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무엇인가?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어떤 걸 주목을 해야 됩니까? 큰 틀로 본다면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되는데 이제 규제 완화, 규제 해제 완화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공급 계획하고 세 번째가 세 개가 있겠네요. 하나는 인프라 개선, 교통 대책이 있는데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일관적인 시그널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 해주겠다. 네. 해주는데 집값이 안정되는 범위 내에서 해주겠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님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집값 많이 올랐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더 오르면 안 된다. 여기서 하향 조정돼야 된다. 하향 조정되는 걸 보면서 하나씩 규제 완화의 시그널, 보따리를 좀 풀겠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조금씩 이렇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 계획은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예. 지금 계획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돼도 이거는 추진해야 나중에 또다시 불안해지는 걸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270만 원 제가 한 번 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5년 동안 270만 원가 아파트가 막 쏟아지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허가 물량이에요. 인허가 물량이고요. 문재인 정부 때 인허가 물량이 25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하는 대로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250만 원, 270만 원가 추가로 뚝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거에 플러스 알파 뭐 원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더 양념을 쳐가지고 이렇게 네. 하겠다는 거니까 엄청난 기대감. 야 270만 원 쏟아지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흘러간다. 그리고 인허가 물량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또 이게 실제로 착공이 안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계획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인프라 있죠. 인프라는 GTX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데. GTX도 뭐 논란이 많대요. 요즘 또 뭐. 논란이 많은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보내요. 그래서 당기겠다. 원래 그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B 노선 같은 경우는 2027년에 뭐 한이 많이 이랬는데 2024년에 착공 들어가도록 하겠다.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거는데 이게 뭐가 맞물리냐면
3기 신도시하고 맞물립니다. 3기 신도시에 GTX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아마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베드타운 좀 그런 개념이 있는데 3기 신도시만큼은 좋은 골드라인 교통 호재와 비즈니스 타운을 같이 만들어서 좀 자족 도시로 이렇게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공약들이 많았는데 사실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하화한다 뭐 이런 네, 내용들이 네. 있는데 그거는 임기 내에 제가 볼 때는 공약 내용이지 실제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집값이 오를 때는 뭐 계속해서 뭐 그 발표하는 날짜에 맞춘 재택들이 뭐 계속 나왔잖아요. 아, 맞습니다. 9.13 대책, 뭐 2.4 대책, 뭐 계속 이제 맞습니다. 눈 뜨고 나면 이제 규제 강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앞으로 어쨌든 그렇게 대놓고는 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조금씩 규제 완화를 계속 규제 완화 합니다. 대책들이 단계별로 나올 텐데 네네, 맞습니다. 이게 수위를 어디까지 하는 거지 다음 뭐가 가겠구나 이런 걸 좀 예측해 보면 좋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은요. 저는 어느 정부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똑같습니다. 오버슈팅이 되면 기준선, 상한선을 넘어가면 규제를 하게 되고요. 하한선 그렇죠. 아래로 네. 내려오면 언더슈팅이 되면 그냥 규제를 해야 풀거든요. 되고. 그거는 원칙이에요. 그거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돼도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는 더 강한 규제했을 겁니다. 집값이 그렇게 오르는데 다행이다. 그런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 똑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규제를 예, 이렇게 예. 풀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만약에 하락 속도가 더 가팔라진다면 규제 완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봐야지 누가 대통령이 되면 뭐가 돼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증이 우리가 많았는데요. 오늘 소장님과 함께 쭉 얘기,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지금 좀 혼란스러운, 그죠?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럼요. 혼란스러운 이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그런 분위기들을 쭉 전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네. 이거 이제 부동산 경기도 뭐 한두 달 만에 판가름 날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럼요. 중요한 변화들이 있을 때 저희 또 구독자들을 위해서 네. 좀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